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다시 광분하고 있죠. 내편 챙기기 위한 칼춤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보수는 당연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진보는 도리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큼 혹독하게 미움받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었어요. 독재 정권이 아닌 한에는. 아마도 지금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미워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근데 진보는 끄떡도 안 해요. 왜? 임기 마지막에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 지지도가 50%를 넘나드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진보가 열렬히 지지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추미애가 저렇게 터치는 건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아주 초유의 현상입니다. 반대와 지지가 극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상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둘 다 자신감과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을 넘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노무현 신드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 콤플렉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보 콤플렉스라는 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공존할 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때 콤플렉스라는 게 생겨요. 우월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나는 약자를 돕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는 그 의식이에요. 뿌듯하잖아요. 자기 만족. 그 다음에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 콤플렉스예요. 사실 세계적으로 진보는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정권들을 잡았죠. 보수가 다 집권자를 했으니까 오랜 투쟁을 거쳐서 정권을 잡는 게 세계 나라들의 공통점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헌정사가 72년인데 그 중에서 진보가 집권한 거는 지금 한 13, 14년밖에 안 됩니다. 그 13, 14년 집권하느라고 또 진보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이 이러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진보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이게 어떤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걸 낳아요. 그래서 진보에게는 이 우월감, 약자를 돕는다는 우월감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약자라는 그런 열등감이 같이 존재하는 소위 콤플렉스가 생기는 겁니다. 진보 콤플렉스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낳아요. 하나는 굉장히 자기 정당화가 강합니다. 왜? 약자를 돕는 좋은 일 하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그게 대수냐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동지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편이라는 거. 왜? 이 진보의 약자의식, 그죠? 라고 우월감, 이것이, 이게 유니크한 건데, 이걸 공유하니까 자기 편이라는 그런 동지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진보의, 자기 정당화와 내 편 챙기기. 이것이 바로 진보의 어떻게 보면은 흔한 약점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편이니까 챙겨야 되고. 그죠?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 우리 편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진보에게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수에게도 있죠. 그죠? 보수는, 자칫하면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개인에게 굉장히 잔인해질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같은 사람, 삼천교육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고생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보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콤플렉스는 어느 진보에게나 조금씩 있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만은 이 진보 콤플렉스가 좀 특별히 강한 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DJ나 노무현 때 이렇게 내로남불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죠? 근데 왜 이 정권만은 이렇게 내로남불이 강할까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한 이상주의자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아주 그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역 감정 없애야 된다고 떨어질 거 뻔하게 아는 데 가서 출마하고, 그죠? 이 사람의 생애가 진보에게는 소위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유전이에요. 첫 번째는 교훈이죠. 절대로 진보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이념의 틀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미 FTA도 하고 이라크에 파병도 하고 보수적 정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에 막 분열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보도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그 표를 얻어가지고. 그 분열 덕분이라고 하죠.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결국은 그 다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권을 뺏겼는데 그 정말 50년 투쟁해가 얻은 걸 10년 하고 뺏겼으니까 굉장히 심했죠. 좌절감과 정말 비탄이.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무현 신드롬의 그거는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봐줘라는 절대절명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 하나는 조금 더 특이한 거예요. 두 번째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 전체에게 하나의 거대한 대속감 같은 걸 남겨줬어요. 대속감이라는 건 남을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게 해주는 그걸 우리가 대속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노무현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밝은 면도 있었지만 어두운 면도 꽤 많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술의 혐의를 받았잖아요. 가족과 그 자기 본인을 포함해서. 다 6개나 돼요, 혐의가. 근데 그 중에는 한 건에 500만 불이나 되는 그런 혐의도 있었어요. 사실 심각한 그랬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노무현의 죽음이 그런 거대한 폭풍을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허리케인급의 거대한 폭풍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범죄 때문에 목숨을 끊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시민 국민들이 가서 조문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김구, 박정희, 김수환, 추기경도 월등하게 능가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거대한 현상을 보고 우리 진보가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요.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죄사함 같은 거예요. 대속감 같은 거. 네. 어떤 평론가가 그 당시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인을 하나 낳았다. 인간의 죄를 다 안고 사형대로 간 예수같이 노무현이 진보의 모든 잘못을 다 안고 갔다. 죽음에 이끌어갔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보에게 어떤 사면의식을 줬어요. 우리 진보가 잘못한 일은 많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보는 근본적인 잘못은 저지르지 않은 존재다.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사면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요즘 나타나는 이런 정말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내로남불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거죠. 조국의 그런 열몇 가지 되는 온갖 비리를 보고 또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가는 거. 사면의식. 그것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 진보는 죄가 없다는 그런 거. 이것이 바로 노무현 신드롬입니다. 보수는 이해를 잘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진보의 내로남불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를 짓밟는 거잖아요. 그죠? 내 편을 위해서. 그것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권이 정의를 안 지키면요, 그 나라는 반드시 분열됩니다. 왜? 분노가 생기거든요. 시민에게는 다 정의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이 정의를 안 지키면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또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노무현 신드롬에 젖어 있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국민 중에서도 정권을 좋아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간격이 생기면서 국민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분열은 반드시 나라의 쇠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의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거든요. 분열적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서로 협력해서 뭘 이루는 그 에너지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유실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최악의 죄가, 잘못이 바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정의를 수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시스펜이라는 공영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국이 한 10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 한 40명 되는 그 대통령 전체를 평가해가지고 등수를 매겨요. 작년에 3번째가 있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3번의 평가에서 최상위 부분과 최하위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근데 최하위 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다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느냐 하면요, 수억의 국민, 세계 국민들, 미국의 수천만 국민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그 대공황을 불러온 후보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죠. 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죠. 국민의 분열을. 그리고 닉슨 대통령, 그 사람 큰 죄 없어요. 거짓말 한 번 한 거예요, 국민에게.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만큼 정의에 집착하는 게, 그것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분열이 나라의 후퇴를 가져오는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분열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왜? 바로 노무현 신드롬 때문에. 자기 정당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열의 강도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움받는 정도는 아마 진보한테서 전두환 대통령이 미움받은 것보다 더 절대로 약하지 않을 거예요. 보수한테서 받는 미움이.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봤을 때 우리 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정말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 1년간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가 결정적으로 좌우될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진보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까. 그래 되면 대통령보다는 한 정파의 보스이겠죠. 그걸 받는지가 앞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계속되는 내로남불의 그 원인은 진보 콤플렉스와 노무현 신드롬이라는 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